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기가 막힌 말이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입니다.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측근들마저 고개를 젓는데 본인은 귀를 막고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윤석열 아바타로 전락해버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위기와 이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고발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장동혁 대표 친한계 선봉에서 친윤들 문제 있다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빙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궤변, 정부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라는 과거 발언의 반복, 이건 장동혁의 정치가 아닙니다. 1년 전 윤석열의 메시지를 대신 읽어주는 확성기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분석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윤핵관, 황교안 같은 극우 세력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겁니다. 그 지지 기반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인은 껍데기가 될 거라는 공포, 그 공포가 멀쩡하던 정치인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내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장면, 친윤 핵심 중진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면전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스카우트 원자님일 뿐이다. 당이랑 인연 없다. 이제 절연해라. 소위 찐윤들조차 장동혁 너처럼 하다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윤석열 손절하자고 선언한 겁니다. 핵심 지지층이라 믿었던 친윤마저 등을 돌린 상황. 이게 바로 완벽한 고립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더합니다. 권영진 의원이 이런 노선으로 수도권 선거 치를 수 있냐고 절규했습니다. 당대표가 중도층 다 내쫓고 유튜브 극우 팬덤만 바라보고 있으니 일선 의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 대표? 이런 비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무시하고 강성 우파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그들만의 언어로 떠들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버리고 아스팔트 우파의 수장이 되려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핵심 참모인 정의용 사무총장마저 걱정된다고 하겠습니까? 비서실장 몇몇 강력한 첩모들에 둘러싸여 눈과 귀를 닫은 폐쇄적 리더십, 이게 현주소입니다. 정당은 선거로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선거 필패가 눈에 보이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년 1월 말 2월 초 윤석열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유죄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 아바타 장동혁의 리더십은 그날로 사망선고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신사협정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은 리더십 붙들고 있어봐야 추락하는 날개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괴물이 된 여당 대표의 말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 상의해요? 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뭐 장동혁 대표의 그 계엄 1년 당시 그 입장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다.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말 같은 건 비슷하게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혼자 너무 멀리까지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당에서는 전혀 같이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저기 혼자 장동혁 대표가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표가 아니라 선봉대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요걸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당 내에서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의원들이 이번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하시겠죠.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충정권의 후보들이 과연 야 이대로 가서 나 당선된다 이런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냐.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 얘기는 수도권 혹은 뭐 충청권 후보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과연 장동혁 대표를 가만두겠느냐. 그리고 아마 그 시점이 또 너무 늦을 수는 없을 거고 연초 정도로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윤 대통령 1심 판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겠죠. 예. 1심 판결이 예. 딱 그때쯤이면 1월 말 뭐 2월 1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없나요? 네, 2월, 2월? 2월로 예상을 아마 하더라고요. 이제 목표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그렇듯 설밥상 설밥상에 뭘 내놓을 거냐. 2월 셋째 중순. 주에. 네. 올해 언제죠? 2월 중순 정도 됩니다. 네, 그때까지 딱 그 2주간 1월 28일 날 뭐 이렇게 뭐 선고 막 나고 설 전에 이거 비대위 체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날 2월 바뀌겠죠. 17일이네. 2월 17일이요? 예. 당일이.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저 가만히 이 스타일이 스스로 왕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요. 세상을 왕따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다 미워. 본인만 최고고.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메시지도 그렇고 당내에서의 움직임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도부니까 보고도 받을 것이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윤호기의 메시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12.3에서 한번 여기서 변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급발진 해버렸잖아요. 사실 윤석열 아바타예요. 메시지가. 네. 1년 전 윤석열의 메시지를 그대로 본인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게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비대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는 사실 여의도라는 합법적인 경기장 바깥에서 싸울 각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올 생각을 하고 아스팔트로 나가겠다.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인의 어떤 그 지도력의 원천이 윤호개인, 황교안, 뭐 정광훈, 모스탄, 전한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당에 대한 입장보다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평가를 하자면 이제 비대위로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평가됩니다. 비대위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반윤에 가까웠고 친한 게 선봉이었고 그래서 뭐 사석에서도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제 친윤 당시 분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잘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자기가 상황이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지 모르지 못하는 않을 거예요? 텐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발언으로 당대표가 된 거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또 믿었는데 장애 집회 여러 번 해보니까 뭐 거의 별로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그 현장을 보고 맨날 오던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 집회 와 보면 박상수 대변인 말로는 200명 정도가 항상 몰려다니고 버스 타고 맨날 그 사람들이 양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달아 하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충청도에도 왔는데 강원도에도 왔네 이렇게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럼 저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한 번에 돌리진 못해도 빌드업. 자꾸 더 가진 말아야지. 근데 그 전에 하신 발언이 네.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자, 뭐 이건 계몽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그걸 어떻게 막 개종을 근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표변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의 행보는 이제 고성국 TV 뭐 이영풍 TV 같은 이제 강성 거기만 유튜브에 예. 출연을 하고 야 갤럽 지지율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갤럽 조사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 예, 이런 정도 말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쪽으로 더 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거 참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12월 3일에 저희 당 의원분들이 많이 사과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거기 잘 봐라. 장동혁 대표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 친한 게 아니면 지방선거 관련된 사람밖에 없지 않냐. 실제 우리 당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바뀔
가능성은 저는 저기 없다고 장동혁 아. 대표를 제가 왜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러냐면 최은경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기 구구 유튜브만 출연하고 네.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 그렇죠? 구구만. 그 다음에 전광판 안 보죠. 갤럽 조사 중요하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더 좋은 게 많이 나온다. 그때 윤석열 정부도 전광판 안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근데 사실 본인은 윤어겐은 아니고 황어겐이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윤어겐도 조금 과하지 않나. 윤은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된 사람인데 황어겐이죠. 이거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자기가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렇죠. 네,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저는 거기서부터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당내 경선 뚫기 위해서 이러쿵 저러쿵 다 뭐 하게 되는데 아 이건 좀 약간 시대 인식이나 정세 인식이 완전 오판. 너무 과하게 간다. 아니 그리고 네. 저 지선 나가는 사람들이나 저 사과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는 지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과를 하는 거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지선에 나가서 그래도 사람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면 그렇죠.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에 혹은 다수의 뜻에 좀 이렇게 따르려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당이 이제 극우화된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의 구성 중에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김민수 최고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같은 얘기를 대표가 하고 있으면 이거는 대표로서의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 누가 있느냐? 사무총장인 정의용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요 참모다. 박준태 비서실장. 박준태 비서실장이 핵심이군요. 참 매일 그렇죠. 같이 논의하는 제가 사람은 알기로는 그분이죠. 정용 사무총장이랑 박준태 비서실장이 훨씬 더 가깝고 제가 또 들은 거는 정용 사무총장 굉장히 걱정을 한대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게 참 이거 참 위기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더 못하는 거죠. 이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이런 행보들이 정치적으로는 고맙죠. 그만 고마워하세요. 아 근데 이제 그만 나도 고마워 싶은 게 사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려서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새롭게 보수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란의 어떤 청산 부분들도 사회의 큰 이슈로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내란을 빨리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갑시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윤석열을 끌어안고 이렇게 질질 가니까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는 고맙지만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 같다는. 그 얘기를 오늘 윤한홍 의원이 바로 했어요. 회의에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라는 걸 9시 반에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 가운데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 있고 뭐 했는데 윤한홍 의원이 그 장 대표 있는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똑같은 얘기. 저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계엄 사과하고 절연하면은 민주당이 그거를 굉장히 무서워할 거다. 더 이상 내란몰이 이제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 파탄나게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해서 계엄했다. 이런 얘기 제발 좀 그만해라. 윤 대통령은 우리가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라 당에 별로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다. 끊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이제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삼선 윤한홍 의원이 뭐 친윤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완전히 고립됐다고 봐야죠. 이제 면전에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하자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장동혁 하진 지키라고 않으실까? 댓글에서 계속 장동혁 소중하니까 지키라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절대 지켜달라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장동혁이라고. 네, 우리가 장동혁이다 얘기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지키십시오. 아니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전과 달라졌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거 앞두고는 이게 정당은 선거로 먹고 사는 데인데. 근데 그럼 진짜 한 2, 3월에는 비대위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마 송원석 의원이 따로 기자회견 한 게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읍소를 했는데 장 대표가 안 받으니까 본인이라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12.3에 그럼 송원석 의원이 그 100명 그 원내 대표 부대표들이 100명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12월 3일 계기로 엑시트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그거를 장 대표가 안 해주니까 네네네. 지금 주류가 다른 굉장히 생각을 중요한 지점이에요. 송원석 의원은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소속 의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를 먼저 알렸잖아요. 네네네. 그 결과 이러니 난 한다 이런 명분을 갖고 행동을 한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따를 의사가 없으니까 그걸 또 알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러게요. 하여튼- 앞서 중앙일보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에게 해봤죠. 연락해가지고 사과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질문도 받았고 거기서 그래도 많은 답변을 나왔죠.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외길을 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네요. 자, 하여튼